오모플라타나 트라이앵글 초크, 노스 사우스 남북 자세에서 이제 배변. 근데 이거 배변인데 괄호 열고 수분감이 많고 냄새가 지독. 이걸 왜 써놓은 거예요? 자, 아니.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트 코미디 클럽 리온 네이키드 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드디어 파코클에 PPL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일단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PPL로 엽코폰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큰 도움을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대기업이잖아요.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엽코폰이 현재 전국에 약 650호점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미쳤네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엽코폰을 제가 자주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서 나 이제 조만간 핸드폰을 바꿔야겠다. 왜냐면 너무 워낙 저렴하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이렇게 650호점이나 있고 2026년에는 1000호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와우. 천리마 이벤트를 또 진행한다고 해요. 천호점에 천리마. 그쵸. 진짜 라임을 잘 따가지고 네. 지금 650호점인데 내년이면은 무조건 1000호점 찍겠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벤트를 또 이제 딱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초면 여러분들 이 이벤트 천리마 이벤트를 응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무려 현금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 당첨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길에 100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죽는데 3초 걸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3초 만에 1000만 원을 가져간다. 와, 안 정말 죽으면 손해죠, 손해. 대단한 거죠. 네. 사실 뭐 제가 홍박사 챌린지로 한참 부흥했을 때는 그 얘기는 여기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제가 한참 건설 노동 알바할 때 그 아저씨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땐 내가 중고 리바이스 청바지 인천에서 3만 벌 때다가 동대문에서 다 팔았어, 하루아침에. 그런 뉘앙스를 한번 내봤는데, 여러분들 재미로 보셔야지 뭐 저 새끼 대가리 컨니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1000만 원은 제가 지금 저를 수백 번 해도 너무 아깝지 않을 만한 금액인데 이게 저희한테 오냐?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여하면 제가 받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응모할 수 있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응모 가능하니까 네이버에서 엽코폰을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당첨 기회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정말. 네, 그래서 엽코폰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 엽코폰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요. 핸드폰 바꿀 때 나 저렴하게 바꾸고 싶다, 아니면은 뭐 인터넷 아니면 정수기 나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할 때 보통 엽코폰 하시니까 제가 뭐 여러 마디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우리 PPL 또 이제 진행하면서 오늘 메인 주제 PPL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옛날에 그 돌잔치 MC 돈이 사실 돌잔치 할 때 팁을 어마어마하게 쓸어받는 입장에서 어떤 이 뭔가 텐션으로 가야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거의 제가 성성원 캐스터님 정도의 입담을 가지고 온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돈이면 사람이 바뀝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를 이제 선정하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UFC가 방학에 이제 들어갔어요. 6주 방학 아니면 겨울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푹 쉴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UFC 뭐 어떻게 항의 못 합니까, 저희가? 아니, 저희 파코클이 곤란해진 거보다 저는 몇십 배 더 곤란한 게 저 건당이거든요. 지금 약 6주 동안 지금 수입이 없어졌어요. 저희 뭐 노조 형성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 UFC가 현지에서 ESPN에서 파라마운트로 이동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내년부터는 페이퍼뷰,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면 올해가 되겠네요. 2026년부터는 페이퍼뷰 시스템을 아예 없애고 그냥 파라마운트 공유 경제죠. 이렇게 공유가 아니라 뭐였죠? 구독만 하면은 바로 모든 이벤트를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서 큰 변화를 겪다 보니까, 원래는 한 연말마다 한 3주에서 4주 정도 휴식기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6주 이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2026년에 첫 대회도
넘버링 대회로 페이퍼뷰 대회로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6년이 UFC에 너무 중요한 해다 보니까 좀 네. 이렇게 휴식기에 들어갔다. 준비 기간이죠. 사실 네. 제가 보기에 그 라스베가스 본사 직원들은 잠깐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엔 아마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을까. 네, 얼른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든 간에.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 네. 아무래도 뭐 진짜 방학에도 그렇잖아요. 그 애매한 시간에 그 학교의 메인 컨텐츠인 수업은 안 하고 영화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잘 오셨습니다. 여코폰이 아니었으면 이런 컨텐츠는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죠. 재규랑 저랑 또 이제 형님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반칙. 요새 네. 반칙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서밍이나 아니면 뭐 버팅도 많이 있고 로블로도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편은요 회색 영역의 반칙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약간 애매한 이거 뭔가 반칙 룰에서 불법은 아닌데 네. 근데 약간 상도덕적으로 예, 허용이 조금 애매한 공짜로 예. 먹고 들어가는. 맞아요. 아니 이게 반칙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UFC 해설을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설자 입장에서. 네. 왜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선수가 쓰러져가지고 막 뒹굴고 있는데 네. 얘가 KO된 게 아니라 억울해하고 네. 항의하고 또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칙 영역은 참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고 네. 룰도 지속적으로 좀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도 야 이거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경기 그 영상 보는 거보다도 네.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하고 와서 재규님하고 후원님이 짜준 대본을 지금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상상한 내가 그 제 상식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네. 와 이거는 진짜 개그맨 분들만 아닙니다. 상상할 수 있는 네. 이런 얘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형님 제가- 너무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도 네. 기대가 되는데 와. 다음 편은 진짜 반칙이고 네. 지금은 애매한 상도덕에 어긋난 그렇죠. 행동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예. UFC 룰북에 안 써 있어요. 이런 반칙 하지 그러네요. 마라. 감점을 하겠다는 경고가 안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맞아요. 룰북에 써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MMA 애매하죠. 선수들이 그만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싫은 게 너무 많아 이거 지금. 뭐 사실 예를 들어서 개체량 때 뽀뽀하기 이러면은 뒤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은퇴해 버려야 돼요. 그거 그렇죠. 못하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그것 때문에 MMA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엉덩이- 은퇴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엉덩이 만지고 뽀뽀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안 못하게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지금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도덕에 어긋난 회색 영역의 반칙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뭐 요런 정도 수염 기르기. 네. 그 마카체프가 아니죠. 치마에프가 심각하죠 진짜. 네, 그 뭐 이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자른 사람처럼 지금 계속 이렇게 길러지고 진짜 있는데. 저희 그 할로윈 파티할 때 파티 용품점에서 파는 그 웃긴 수염처럼 맞아. 정말 빠글빠글한 수염을 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마이프하고 걔 누구죠? 유리 포로스카. 네. 이 둘은 그 수염을 깎은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다른 어드밴티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외모를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수염을 길렀을 때 간지가 네. 엄청 사라지더라고요. 둘 다 면도한 모습을 보니까. 깎아버리면은 그냥 어디 직장인처럼 보이거나 IT 기술자 네. 느낌이지. 아니면은 이제 뭐 홀리해 보이거나 좀 어. 약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근데 거죠. 확실히 이 부분은 약간 맷집 네. 턱 수염 같은 경우를 많이 기르면은 맷집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확실히 있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근거가 그래도 있다고 보는 게 네. 생각해 보시면 티셔츠 한 장 안 해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티셔츠 한 장 입은 사람하고 벗은 사람하고 재규님 같은 그래플러가 트라이앵글로 잡고 말고가 엄청 달라지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게 그 미세한 차이가 생각보다 그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선수들에게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 갑옷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뭐 빗겨 맞고 어쩌고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그래도 저는 그쵸. 두껍게 기르면 도움을 확실히 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플링 할 때 엄청 따가워요.
잠깐만, 진짜 엄청 따가워요. 약간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네. 딸내미 이제 볼 비면서 부부부부부부 이렇게 하는 네. 것처럼 괴로운 걸 줄 수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수염도 수염인데 저희 체육관에 그 굉장히 착한 관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스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머리를 이제 빡빡빡 밀고 이제 네. 그 민머리 그 스타일을 고수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이제 IT 회사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머리에 면도가 잘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까끌까끌할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이때 그 케이지 싸움 해가지고 이거 머리 머리 싸움에서 밀고. 여기 턱 얼굴 쪽으로 이게 들어오잖아요. 네. 와 진짜 이거 내가 포지션을 내주게 돼요. 그럼 이제 턱도 잡히고 네. 되게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가드 패스 같은 거 할 때 머리로 이렇게 압박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때 그때 그 뽀송뽀송한 민머리였을 때 요거 밀고 다른 기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들어오면 일단은 고개부터 돌려져서 맞아요. 그 다음에 기술이 그 친구는 좀 하기 편하고 나는 당황해서 조금 덜 나오고 이런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도 스승으로서 이제 머리 한 아유 밀고 이렇게 해본 적은 있으시죠? 그런 적은 없는데 오늘은 이게 잘 안 됐다라고 지적을 한 적은 있어요. 진짜 왜냐면 영향이 오더라고. 그렇죠. 네, 네, 근데 확실히 시합 때는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까끌하게 하고 가긴 해야겠네요. 그게 조금 간지는 좀 덜 나잖아요. 좀 아유. 깔끔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쵸. 근데도 저는 진짜 상대를 좀 괴롭게 만들고 싶으면 조금 교란. 약간 까끌까끌한. 까끌까끌한 3mm에서 정도를, 6mm 사이. 유지해서 가는 것도 네. 상당히 상대를 좀 괴롭힐 수 있는 하나의 뭐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막 그래플링 하고 이제 시합 끝나면 여기 벌개져 있겠네요. 진짜요, 이런 진짜. 데랑 막 붉어가지고. 수염도 그 누구였지 그때? 파울로 코스타가 루크라콜드하고 했을 때 막 턱으로 찍고 막 네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에 뭔가 까끌까끌한 게 있으면 네, 맞아. 더 짜증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 동물 부부들은 애정 표현을 서로 얼굴 비비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정말 그런 느낌으로 했었던 기억이 맞아. 나요. 아니 이게 진짜. 확실히 살 대 살로 가면은 이 마찰이 좀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글러브도 그렇고 수염이 있으면은 약간 부직포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쓱 미끌리는 효과가 좀 더 커질 것 같긴 해서. 그게 그리고 지금 훈님 말씀대로 이렇게 부직포 같은 효과가 그냥 대고 있을 때 말고 실전 와중에 막 머리 싸움 할 때 이렇게 이거 머리를 확 긁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긁혀요. 그쵸. 이게 진짜 나중에 상처가 남아요. 속도화를 속도가 붙여서 이제 붙여지면은 그럼 피도 날 수 있겠네요. 피까지는 못 봤는데 네. 저 스스로가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자국이 난 거예요. 왜 그랬지 하고 보니까 재밌는 아까 그 머리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아니었고 다른 체육관에서 그때 왔던 약간 선수 비슷한 네. 친구가 저한테 공격적으로 좀 들이댔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때 내 얼굴이 왜 이러지? 집에 가서 보면서 회상해 보니까 그 친구 때문이었다고. 그때 스파링하다 처음으로 KO 실신시킨 적이 그때인가요? 실신 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래서 체육관에서 왜 손톱깎이를 무조건 놔두잖아요. 맞아. 그 혹시 길러놨으면은 깎으라고. 맞아. 머리도 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피부가 왜 상할 수 있으니.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러 오셨는데 얼굴 긁히고 아니면 가면 수영모라도 씌운 다음에 야, 이 새끼 머리를 안 자르고 왔어. 야, 껴. 해서 우리 뭐 어떻게 보면은 만두기 예방해서 뭐 쓰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뭐 하나 쓰고 와도. 그또 수용모는 주변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급한 대로 뭐 이 피임 기구랄지 피임 기구 아니, 콘돔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럴까요? 요즘 성능이 그렇게 좋은가요? 그치. 콘돔이? 그 머리에 넣은 사람이 아마 알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수염 기르는 것도 또 갑자기 아까 머리 말씀하셔서 고석현 선수 머리가 그 머리를 고수하시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보기에 고석현 선수 정도의 길이로는 데미지를 주긴 힘든 것 같아요. 빡빡 깎았다가 네. 이제 막 잘해. 관리 안 해가지고 막 잘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진짜 한 3일 잘한 그런 그게 괴로워요. 고석현 선수 정도 되면 이제 보들보들한 맞아. 느낌이 좀 나기 찰랑찰랑이 있을 시작하고 거예요. 이
딱 빡빡 밀다가 살짝 며칠 게으른 분들, 이 부분들이 좀 위험합니다. 고석현 선수는 그런 뭐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네, 온리 실력으로 하기 때문에 조만간 나와주셔야 합니다. 실력을 입증해 주시기를. 야, 이 러브콜이 정말 오래됐네요, 고석현 선수랑. 네. 그리고 수염은 기르기가 유리하다면 저는 또 이제 그래플러 입장에서 특히 길로틴 같은 거 할 때 머리가 빡빡이신 분들 땀이 많이 나 있고 이러면 진짜 그렇죠. 뿅 나와요. 아. 겨드랑이 사이로 머리가 그치 진짜 그치 뿅! 거의 이렇게.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저도 그래서 보이시네. 볼카노프스키가 빡빡이가 아니었다면 맞아 못 빠져나왔지 그 오르테가한테. 그 오르테가한테도 못 나오고 그 트라이앵글도 또 못 나왔을 것 맞아. 같거든요. 빡빡이의 맞아요, 뭐 맞아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치 글러브 하는 척 선빵 때리기가 회색 영역의 반칙이죠. 네. 사실 해도 되잖아요. 이거 네. 저 땡 했으니까. 유구하게 써왔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룰북에 추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항상 뭐 상대방 선수가 유념을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이거 한 다음에 때릴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인지하고 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맞아요. 요거는 UFC에서도 실제로 나온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이건 룰북에 써 있진 않아요. 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네. 글러브 터치 하려고 하다가 선빵 때린 사람을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키고 네.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쵸. 아니, 뭐 그러니까 어쩔 수 글러브 없죠. 터치가 사실은 임시한 거죠. 선수들끼리의 그냥 합의해서 매너인 네, 거지. 주짓수 이런 것처럼. 땡 한 다음부터 무조건 공격이 다 허용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러니까 글러브 터치한 척하면서 쳐서 이긴 적이 있나요? UFC 역사상? KO로? 그렇게 해서 이긴 적은 없고, 옛날에 콜튼 스미스라는 선수가 그 행동을 해서 뭐 비난을 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UFC는 아니지만 제가 오사카에서 시합을 뛸 때 제가 이걸 실제로 당한 적이 있어요. 상대 선수한테. 그래서 이거를 제 그 영상 조회수는 처참하게 지금 아마 유튜브에 있을 건데 별로 안 나왔는데, 네. 이걸 가지고 어떤 분께서 쇼츠를 스토리를 만드셔가지고 네. 그 쇼츠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분이 그 제 경기의 스토리를 잘 연결해가지고 사실과 좀 다르게 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글러브 터치하고 맞아가지고 저 데미지를 받아서 막 이렇게 비틀비틀 하다가 제가 역전승을 이긴 걸로 이렇게 스토리를 잘 짜셨는데, 실제로 저는 그거 맞아서 데미지를 받진 않았고, 데미지 받은 공격은 정당한 공격을 받고 제가 데미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게 그렇게 그쵸. 하니까 이제 쇼츠가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형님. 앞으로는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네, 경기 이런 거 좀 재밌게 편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시합을 그때 뛰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글러브 터치하려고 그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가서 했는데 이거를 내리면서 갑자기 원투가 빡 들어와가지고. 진짜로?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어땠어요? 이 새끼 이런 느낌이. 이 새끼 경기 중에 막 뭐 왜 이래 그런 분노는 들지 않고 공격이 들어왔다. 네. 시작이다 이런 느낌. 네, 시작이다 그런 느낌만 들었고, 실제로는 그 선수한테 하이킥 한번 딱 그다음 그러니까 그렇게 한 후에 경기 진행하다가 하이킥 한번 딱 막았는데 데미지가 좀 왔어요. 그래갖고 오른발 하이킥 딱 이거 좀 흔들렸다. 나 앞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대각선으로 오른발 하이킥 차고 내린 다음에 레프트 훅으로 관자놀이를 빡 쳐서 제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다운됐었는데 그 관자놀이 딱 맞아서 아팠던 게 한 진짜 몇 개월 갔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부분이 아팠던 거. 진짜 그냥 뼈가 아프셨던 거죠? 그런가 머리가 봐요. 울린 게 머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막 가라데 이런 거 해가지고 딴 그 머리가 울린 것도 같지만 네. 그거보다 더 오래 간 게 이 관자놀이의 타박상이. 타박이 엄청 오래 갔습니다. 와, 관자놀이 타박이 좀 세구나. 네, 근데 사실 글러브 터치 하고서 바로 공격하는 기술로 상대한테 데미지 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당해보니까. 왜냐면 글러브 터치 하는 순간에 이미 에이 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미 싸움은 시작됐고, 네. 자 이거 직후에는 싸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대비 태세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힘들죠. 그 마스비달이 네. 베나스크렌 KO 시켰던 뛰어가지고. 플라잉니 하고 그런 게 이제 빡센 거지. 그쵸. 글러브 터치대로 보내기는 좀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게 근데 아니라. 어떤 영상에서 UFC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터치하면서 뚝 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걸 본 적이 있던 것 같긴 한데. 뭐 펀치력이 아마 굉장히 세거나 아니면 상대가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다. 맞아. 아니면 그건가?
종땡 뭐 이제 종료하고 나서 친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글러브 터치 뜯던 거 같아요. 네. 그 처음에 룰 설명할 때 서로 이마를 맞대고 또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일본 선수였나요? 누가 이제 실제로 뽀뽀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가 퀸튼 잭슨이었나? 근데 상대가 히스에링이라고. 히스에링에. 예, 히스에링이라고 그 네. 나카오 유시로였을 거예요. 약간 네. 게이 기믹의 선수였는데 역시. 얘가 이렇게 이러다 쭉 뽀뽀도 네. 되게 촉촉한 산뜻하게 한 게 아니라 되게 축축하게 했어요. 여기를 내밀어가지고 그러니까 히스에링이 바로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딱 떼고 이 입술을 떼면서 얼굴이 불쾌해지더니 그 다음 빡 까버렸어요. 그래갖고 KO 됐거든요. KO 됐잖아요. 그래서 실격해. 그래서 히스에링이 이렇게까지 내가 격투기 선수지만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뽀뽀한 사람이 이겼네요. 이겼었을 거예요. 아마 반칙패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고난이도 심리전인데요. 내가 주먹 안 쓰고 사실 그 정도면은 운동 안 한 사람이 나가도 네. 그거 맞고 쓰러지는. 그러니까요. 그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긴 하지만 그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조금 다소 해석의 여지가 예. 좀 큰 조항이 있잖아요 룰북에. 그러면 지금은 키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UFC에서 하게 되면. UFC에서는 지금은 이제 뽀뽀가 가끔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가끔씩은 나와요. 진짜 아주 가끔씩. 근데 네. 그 히스에링의 그런 빡쳐가지고 때리는 불상사는 UFC에서는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하기는 그렇죠. 그거 보고 실격패 하는 거 보면은 뭐 참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히스에링은 저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상대 선수가 진짜 그 뽀뽀 모션이 정말 불쾌했어요. 달랐어요. 현재 UFC 선수들은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 보면 어피치 그 복숭아 캐릭터가 정말 눈 하트내서 이렇게 날리는 뽀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했었잖아요. 뽀뽀가 이게 남자한테 해서가 아니라 여자한테 해도 기분 나쁠 뽀뽀였던 네, 거잖아요. 맞아요. 아예 덮어버렸으니까. 연인한테 해도 그날 달팽이가 풀 먹듯이 이거. 제 기억에 네. 걔가 별명이 나카오 더 키스 요시였나?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키스 그 게이 기믹을 근데 걔가 거한 레슬러란 말이에요. 더 키스. 거한 레슬러가 레슬링복 달라붙는 거 입고 약간 게이 기믹으로 가면 약간 이제 더럽고 짜증 나는데 약간 리키씨 느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간 건데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그 이제 K1 쪽이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냥 개그로 이해해 줬는데 이제 미국의 마초인 히스에링은 뒷박이 친 거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게 현타가 온 거죠. 격투기하면서 이런 것까지 참아야 돼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야 정말 원래 보통 이제 그 닉네임이 막 노멀시 뭐 이런데 노토리어스. 더 키스. 그러니까요.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라는 노래가 있죠. 네. 그래서 글로브 터치가 뭐 특히 마스베달전에서 보면은 산책하듯이 뒷짐지고 앞으로 가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해설위원님이 그때 터치하려는 척 맞았을 때도 그분이 어느 정도 연기를 좀 하셨었나요? 예의 바른 연기랄지. 이거를 뵈려고 네. 오는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뵈려고 와서 이거 하자고. 예, 이렇게 오다가 제가 이제 저는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자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쯤 반쯤 와서는 갑자기 달려든 거죠. 그러니까 연기를 하긴 한 거죠 조금. 야 진짜 그 사람 재밌네. 원래 좀 그렇게 플레이하는 선수였나요? 아니면은 형님 때 형님 빡세 보이니까 이거 아니면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있는지. 다른 경기에서 그렇게 한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 다른 선수들 경기를 연구를 했는데 그래갖고 타격이 세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당해 보니까 좀 당황스럽게 했어요. 이기셨잖아요. 이겼죠. 네. 그 판정승이셨나요? 아니면 그때 그냥 1라운드 KO로 이겼어요. KO로.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아데사냐처럼 막 이런 거 하셨나요? 이런 거. 왜냐면 얘도 나한테 한 게 있으니 막오 이지 이런 거 아데사냐 그런 거 했었나요? 아니 뭐 저기 뒤로 저기 파울로 코스한테 한 거. 네, 뭐 그런 것처럼
한번 해줬어야 이게 좀. 저는 아데사냐 그것도 제가 또 UFC 해설을 안 할 텐데 네. 제가 아데사냐가 챔피언되고 이런 걸 제가 하지를 않았어요. 네. 로드 FC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 아데사냐 그 코스타 장면 보고 네. 야, 아데사냐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네, 그쵸. 아니 코스타의 엉덩이를 보고 그런 행동이 나오냐고 난 사실 좀 놀랐어요. 진짜 그쵸. 이거로 아니 얘한테 굴욕을 준다고 한 건데 네. 자기는 안 불쾌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살을 깎더라도 상대 뼈를 부러뜨리는 그 정도면은 저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적으로는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회생용의 반칙이 많은데 바셀린 많이 바르기도 있어요. 아유, 이거 그쵸. 근데 이거 정해져 있나요? 바셀린 바르는 게? 바세린을 얼굴 외에 그 절대 바르면 안 되고요. 몸에는 네. 당연히 바르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얼굴에 바르는 것도 그 선수나 코칭 스텝이 바르는 게 아니라 거기 오피셜이 옥타곤 입장하기 전에 바로 옥타곤 옆에서 발라줍니다. 그 전에 따로 바르면 안 되고요. 네, 딱 그 공식 그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네. 눈두덩이 바르고 코 이렇게 바르나요? 맞- 턱도 바르나요? 얼굴 쪽에 이렇게 좀 발라주는 것 네, 같아요. 광대 이런 왜냐면 그게 바셀린 좀 발라야 네. 컷 같은 것도 좀 방지가 되거든요. 미끌미끌하니까. 네, 그쵸. 그리고 또 진짜 컷이 난 후에도 결국 지혈하는 거 다 바셀린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현장에서 꼬맬 수는 없으니까 그쵸. 바셀린을 덮어가지고 잠깐 누르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그러면 얼굴에 바른 바세린을 가려운 척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손에 묻힌 다음에 네. 특히 뭐 러버 가드를 잘하는 BJ 팬이랄지 이런 사람들 상대 등에 이렇게 바르는 이런 거는 잡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 많이 나 피부가 너무 건성이다. 조금 많이 발라달라. 나 금방 스며든다. 나 좀 약간 두껍게 바꿔달라. 건성 피부라. 건성 괜찮네요. 이거 나 엄청 좀 되게 까끌하지 않냐. 나 많이 바른다. 그러니까 공감도 받는다고요? 저 되게 까끌하죠 이러면서 피부가 나 판정받았다. 생각해 보니까 알렉스 페레이라가 그렇게 간지나고 막 활 쏘고 막 들어왔는데 그 케이지 옆에서 입장하기 전에 앙칼라이프하고 싸우기 전에 나 건성이니까 요거 좀 발라달라. 이모 조금만 더 발라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추하네요. 이게 아니 근데 굉장히 이길 수 추하네요. 있으면은 그러네요. 형님 상대방 더키스 선수도 이기려고 그렇게 키스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건 생각 못했는데. 오피셜이 발라준 만큼은 이건 내 거거든. 내 거거든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내가 분배할 수 있는 들어가서 대놓고 하면 너무 이렇게 해서 하면 너무 땀 추하니까. 닦는 척 하면서 네. 그다음에 약간 여기 발라놓고 조금씩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합법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 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까먹었던 게 형님이 만약에 더키스 선수랑 상대하게 돼서 만약에 이제 그걸 당했으면 형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미국 마초인처럼 성향이 다르니 뭐 볼에 홍조가 생기나요? 제 볼에요. 제 볼에 홍조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일단 제 결혼 생활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가 좀 날 것 같나요? 아니면 그 나카오 더 키스 요시를 찾아보시면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실 건데 히세리는 같이 거한이니까 빡 돌아가지고 때린 거지 저 정도 덩치만 돼도 오히려 위축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얘한테 테이크다운 당해서 그 무차별 키스가 있을 예정이니 진짜 이게 마운트라도 깔리거나 백이라도 잡히면 오늘 난 진짜 끝난다. 얘는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들 정도의 그 거한이에요. 약간 이제 그 샤크 김민수 선수처럼 저 레슬러 왜 이렇게 그냥 맞아요. 이렇게 쫄린 것처럼 자유형 레슬러 출신이고 그리고 얼굴도 사실은 그렇게 징그러운 짓을 안 하면
카리스마 있게 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얼굴을 쓸데없이 이상하게 써가지고 막 입술 막 내밀고 쪽쪽 이러고 하니까 이제 이상한 건데 그 사람이 진짜로 저한테 뽀뽀하고 이렇게 그윽하게 보면 어떻게 진짜 전 오늘은 진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바로 그 마주처럼 칠 생각은 저는 못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얼어붙으면서 여기 가슴팍을 이렇게 친다든가. 야! 뭐야? 대안이 삐졌어.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그럼 저는 자꾸 여기만 가리게 될 것 같아요. 뭔가 가리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무섭거든요, 그 사람. 정정당당하게 데이트 신청해. 이렇게 하든가 하겠죠. 그럼 대환 더야 케임이 되시는 순간. 와, 이거 정말 대환도 야김. 동인지 느낌인데. 이거는 야,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반칙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너무 저희가 쓰고도 웃긴 안 씻기. 너무 세 글자 너무 대충한 것 같아 보여서 저희도 신중하게 선택한 거거든요. 안 씻어서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입냄새나 뭐 하여튼 그 냄새가 나면은 머리가 아픈 정도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방해가 되긴 하니까. 왜냐면은 이 호흡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싸잡기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냄새 맡았더니 여기 겨드랑이에서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케이지에서 그레코로만 싸움을 할 때는 겨드랑이를 먼저 제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손 먼저 들어가서 제 어깨를 겨드랑이에 딱 넣어줘야 상대방의 위아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면 먼저 들어가는 게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러면 가드를 하는 여기에서 거의 다 묻고 그렇죠. 뒤로는 별로 안 묻어요. 맞아. 그러면 가드를 다시 했을 때 맞아요. 이제 코에 가까운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냄새가 나는 그런 암내가 나는 이런 게 결여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유전자가 없는 수준이라고. 없는 수준이라고 이게 그 세월이 지나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러면 외국 선수들은 익숙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약간 일본 선수들이나 여기 아시아 동아시아 선수들은 좀 사실 전체적으로는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본 선수들하고 주로 많이 했는데 그리고 외국 선수라고 훈련할 때도 막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는데 오히려 그냥 약간 외국인 그냥 일반인 수련자들 있죠. 네. 그런 친구들하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와 이거는 심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고 또 저보다 훨씬 그런데 경험이 많은 게 제 체육관의 제 제자이자 동생인 심건호 선수거든요. 건호가 격투기 경험은 많이 없어도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레슬링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실업팀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130kg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세계 대회를 다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세계 대회 나가면 졌지만 온갖 냄새를 다 맡아봤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강에서 장 썩은 내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가 썩었나 싶을 정도. 이거는 후면서 할 때마다 상대방한테 딜을 넣을 수가 있는 정도의. 그런데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네, 저는 없는데 근데 이걸 또 반칙으로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반대쪽 선수가 견뎌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저희가 그 빨래를 해서 이렇게 저희 세탁기가 있어요. 저희 체육관 와보셨지만 건조기도 있고. 근데 어떤 전에 이제 일을 수려오는 외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옷을 어떻게 놓고 갔나 봐요. 벗고 갔나 봐. 그래갖고 저희 그 코치들이 모르고서 그냥 왜냐면 저희 이제 다시 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면 되는 건데 얘가 그냥 넣었나 봐요. 그 통 안에. 그리고 같이 돌린 거야. 그 빨래를 거의 다 버려야 했어.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확실히 안 되더라고요. 친구는 벌을 받아야겠는데. 뭐 일을 수련하고 갔기 때문에 뭐 없었는데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옆 체육관에서 보낸 스파이 아닙니까? 그랬다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선택이었다라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남이철 형님 집에서 근데 그렇게 좀 그런 게 의철이의 압박을 칭찬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보내는 건 좀 아쉽죠. 저도 파코클 나와서
확실해지고 있어요. 제가 한 말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 잊을까봐 또 얘기를 네. 저희 여커폰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또 까먹으셨을까봐 우리 재규가 또 네. 잊은 거를 얘기해 줄 겁니다. 아 여러분 휴대폰 120만 원, 정수기 30만 원, 인터넷 58만 원. 여커폰에서는 무려 최대 208만 원 혜택이 가능해요. 예? 야 진짜 여러분들 208만 원이면은 거의 월급에 가깝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야 이거 뭐 솔직히 필수 요소 아닙니까? 휴대폰, 정수기, 인터넷은 우리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요거를 208만 원이나 혜택을 준다. 아 요거는 안 하면 너무 손해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이제 다음 핸드폰 바꾸면 저는 여커폰에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터키 여행 가는 걸 알아보고 있는데 예산이 대충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터키 놀러 가는 돈을 아끼실 수 있다. 맞아요. 잊고 계신 지원건들 당장 찾아가세요. 네, 여러분들 진짜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지원금을 잊어버리고 우리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를 통해서라도 여커폰 잘 활용하셔서 지원금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 했으면은 완벽한 PPL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절어놓고요. 뭐 알아서 편집해주겠죠. 네, 어쨌든 이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재미난 반칙들이 많습니다.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모플라타나 트라이앵글 초크, 네, 노스 사우스 남북 자세에서 이제 배변. 근데 이게 배변인데 괄호 열고 수분감이 많고 냄새가 지독. 이걸 왜 써놓은 거예요? 자, 아니 요거가 사실 반칙은 아니지만 예. 제가 친한 누구 이름 호명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선수가 있는데 예. 중국에서 대회를 하는데 저 딱 트라이앵글 초크 때인가 어디서 이제 설사를 계속 참고 하다가 바바바바 나왔대요. 이게. 아우, 아유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이게 막 나와서 상대방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대로 이제 쪼이는데 이게 그냥 쪼이는 것보다 더 뭐랄까 촘촘하게 숨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콧구멍까지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와. 이 설사가 나오잖아요. 와. 그대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 벌라 했는데 이제 이미 그때 다 싼 거죠. 뭐 그 정도의 이거는 사실 뭐 반칙이 아니라 어차피 실력? 근데 이게 또 상대 선수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 생리 현상이니까. 아니 근데 이거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그건 평생 저 같으면 주짓수를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트라우마죠. 트라우마가 생기죠. 근데 사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뭔들 못합니까? 형님 이기려고 막 바로 원투 꽂았는데 그 사람도. 저는 아무리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평생 똥쟁이로 사기를 즐기는. 아니 우리들만 아는 겁니다. 와, 아니, 네. 상대 선수만 알지. 예. 뭐나 똥 쌌어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옆으로 좀만 흘러넘어지면 않게 한다면 그 정도는 그래서 사실 이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아마도 이제 그 경기 전날 상한 우유를 이렇게 좀 먹는 습관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필승 전법이죠. 네. 그래플러거든요. 끈적한. 와, 근데 이거는 뭐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하다가 경기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UFC에서도 어떤 여자 선수분이 초크에 걸려서 빠져나오다가 그 초크에 목에 걸려 있으면 이제 거의 힘이 막 온몸에 힘이 빠지잖아요. 온몸에 힘이 쭉쭉 빠지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 저스틴 키시였나 이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티시. 나중에 더 키시 인터뷰를 하니까 뭐 인정을 하고 그랬다. 근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 질 수가 없었다. 최선을 다해서 쌌다는 건가요? 아니죠. 초크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초크에서 빠져나오면서 똥도 같이 빠져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시집 다가간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유부녀인가? 근데 최고의 신부감으로 꼽는 어느 일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나는 경기장 똥싼 여자가 제일 좋아. 무슨 얘기야? 자, 여자는 타격이 좀 있네요. 근데 사실 그 선수는 조금 멋지게 그래도 뭐 인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진짜 와 이거 뭐냐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전 그 선수 경기는 제가 생중계를 했어도 제가 캐치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건 요엘 로메로 아시죠? 요엘 로메로가 경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엉덩이가 진짜 자국이 지렸어요. 저 그 경기 기억나요. 기억하시죠? 네. 야, 보라색 팬츠였어요. 보라색 팬츠였는데 거기 가운데만 지렸어요. 가운데만 푸른색이 돼 있어요. 확실히. 아니 근데 저희가 성승원 캐스터님이나 제가 중계하면서 뭐 저희가 열가면서 로메로가 지렸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대단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저희가 멘트를 하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본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근데 그 루엘 로메로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타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분리할 때 그 독실한 신자인데 분리할 때 그 하나님 얘기만 하는 버릇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승리하고 승리 후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까 근데 그 뭐 자국이 좀 선명했는데 그만큼 뭐 힘들었냐니까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고 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제가 이길 수 있었고 내려주신 것이다. 지저스 하는데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쌀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쌌어요. 외모가 그래서 이 사람이면 뭐 쌀 수도 있지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똥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로메로 선수가 실의 변기라고 했나요? 이름이? 로메로 선수가 혈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커리어상. 근데 이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신체 능력이 너무 타고난 게 대단하다 보니까 이분만 후유증을 안 겪고 나머지 선수들은 되게 겪는 경우가 많아요. 휘테커 선수도 두 번의 혈전을 벌이고 이게 막 몸이 많이 닳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까지 겹쳐져서 국내 팬들이 이제 로메로랑 경기를 하면 똥독이 없는다라는 표현으로 그 로메로가 이 짓을 한 후에 뭔가 더러운 이미지가 약간 박힌 다음에 잘하는데 진짜 괴물이고 막 초인 같은 사람인데 좀 더럽다 약간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다. 계속 하는 주요. 그렇게 이미지가 박힌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루크라콜드를 KO 시키고 라콜드를 아시죠? 그 케이지에 라콜드는 싫은데 몰아놓고 막 뽀뽀하고 얼굴 이렇게 대고서 계속 격려해주고 차라리 요시히로가 나아요. 싸우기 전에 했잖아요. 맞아. 너무 루크라콜드 너무 싫다는 표정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요엘 로메로 참 가지가지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반칙 뭐 이제 회색 영역에 상도덕 어긋난 행동이 있을 거고 이렇게 회색 영역의 반칙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뽑아보는 게 어떨까요? 최고의 반칙은 뭘까? 내가 당한다면 와 이거는 뭐 룰북에서 어긋나진 않지만 너무 힘들 것 같다. 일단 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뽀뽀일 것 같아요. 뽀뽀. 왜냐면 이게 아마 히스링도 가끔 저는 악몽을 꿀 것 같거든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이게 부상도 부상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오래 간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그냥 뽀뽀가 아닙니다. 덮는 뽀뽀예요. 덮는 뽀뽀. 덮밥이 말에 들어. 뽀뽀에다 그런 수식을 듣는 거 하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달팽이가 풀 먹듯이 이렇게 전액질 다 흘리면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너무 싫어. 이거는 뽀뽀가 아닙니다. 한 입 베어 문 거예요. 저는 마음의 상처까지 포함하면 이게 최악이다. 최악. 형님은요? 저는 그 아까 트라이앵글에서 배변이 저는 그걸 상상한 적이 없었는데 방구만 해도 이 뇌가 아플 정도로 뇌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방구만 해도 지독한 방구가. 근데 이제 똥이다. 아니 그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주짓수 대회에서 흑인이 트라이앵글 걸려서 걸려있는데 거기서 방구를 낀 거예요. 상대 백인인가 누군가가 흑인이 탭 치고 그다음 욕하면서 Yo man 이러면서 막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막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로 토했어요. 맞아요. 옆에다가 매트에 토를 해요. 매트에 토를 했어요. 전 그 영상의 베스트 댓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요? 팔토플라타라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거는 훈님이 말씀해주신 건 와 트라이앵글을 잡아놓고 거기서 배변을 와 이거는 진짜 저는 주짓수를 그만두게 할 정도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사실 트라이앵글이 제대로 안 걸려도 승리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트라이앵글가 이제 초크류의 이 원리가 그렇잖아요. 양쪽 경동맥을 이제 압박하는. 게다가 이 앞에 호흡기까지 이제 맞아요. 압박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주짓수가 사실은 뭐 패셔너블한 선수들 많지만 많은 선수들이 하얀 도복이잖아요.
그 직후에 비주얼은 네.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새하얀 도복에 그쵸. 수놓아진 그 비주얼은 아우 이거 네. 전 이게 최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했을 때 수염 기르기 이런 거 뭐 해줄 수 있고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안 씻기보다 위가 뭡니까? 우리 배변이죠. 네. 사실 이거 저는 말씀에 동의를 해가지고 저도 1등은 이제 오모플라타 앤 트라이앵글 초크 노스 사우스 남북 자세에서 배변 이 반칙이 저는 네. 최악의 반칙이지 않을까 예. 하면서 오늘 회색 영역의 반칙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여커폰과 함께한 에피소드였는데요. 네. 자, 옆거폰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같이 방학했습니다. 그냥. 네? UFC랑 같이 방학했을 거예요. 하지만 옆거폰이 있기에 이 방학을 저희가 알차게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가지고 저희가 함께한 옆거폰은 무려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에 650호점, 약 와우. 650호점이 있고요. 그리고 365일 무료 상담이 됩니다. 보통 이야. 이제 상담비 달라고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365일 여러분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은 꼭 네이버에서 여커폰을 검색해야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정말 많은 혜택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커폰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파이트 코미디 클럽 리어 네이키드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